자, 손흥민 선수가 돌아옵니다. 9월에 있었던 카라바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로 계속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표팀에도 소집이 되지 않으면서 소속팀 3경기, 대표팀 2경기 모두 5경기를 풀로 쉬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3주 만에 복귀입니다. 3주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손흥민 선수의 휴식 기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훈련을 아예 못한 기간들이 좀 있어서 100% 컨디션은 뭐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히샬리송, 오드베르 이런 공격 자원들 함께 복귀를 할 걸로 현지에서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 컨디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소니와 리치,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팀과 함께 훈련을 했다. 팀 훈련 복귀가 이제 선결 조건이잖아요. 아, 그렇죠. 팀 훈련을 아예 안 하면은 선발은 무조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명단에 들어가도 교체로 한 15분 정도 뛴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팀 훈련을 시작을 했다는 것은 선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 체육관, 혼자 필드, 팀 훈련, 경기 이 순서란 말이에요, 보통.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본인 인스타에 그 백순이라고 네. 사진을 올렸을 때, 제가 그때도 이제 전배 측에서 말씀드렸는데, 손흥민 선수 정도로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SNS 활동을 좀 계획적으로,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충동적이지 않게 하는 선수가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웨스트햄전 선발 복귀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여기에다가 뭐 히샬리송은 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사실 선발 복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히샬리송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토트넘이 거의 뭐 완전체에 가까운 그런 라인업을 갖고 런던 더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A매치 기간 동안에 약간의 부상 우려가 있었던 좀 더 어린 선수들, 스웨덴의 베리발, 웨일즈의 존슨도 뭐 일단 돌아왔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트리 복귀까지는 굉장히 유력한 것 같고, 이제 선발이냐 벤치냐, 네. 교체 투입될 거냐, 처음부터 뛸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아마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선발로 예상을 했지만, 뭐 제가 뭐 잘 맞추지만 늘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 이전에도 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현지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 부진의 어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원흉으로 지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만큼 예년에 비해서 좀 발동이 늦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록을 보면 뭐 풀타임 5경기 뛰고 2골 2도움이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좋은 편이죠. 네, 팀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로 주장이기도 하고 에이스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에게 현지 팬들의 약간 좀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뭐 결국에 증명을 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아직은 손흥민이 살아있다. 아직은 니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꺾이지 않았다.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상대도 적절한 상대인 것 같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는 사이에 존슨이 정말 대폭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리그는 존슨 3골인데 컵 대회 포함해서 7경기 연속골. 대표팀 포함해서. 그래서 대표팀 가서도 골을 장난 아니더라고요. 최근 7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존슨의 득점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존슨이 원래는 이제 오른발로 좀 부정확한 마무리, 스피드는 좋고 잘 침투하는데 오른발만 쓰고 마무리가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왼발로도 막 차넣고 아주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력은 여전히 좀 별로예요. 근데 결정력이 있어서만큼은 정말 현지에서 그 원조 호나우드랑 빗대가지고 이렇게 합성 사진도 돌고 그럴 정도로, 여기 그 삼각주머리 헤어스타일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솔랑케가 시즌 초반에 결정력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 경기력은 괜찮았던 시기를 넘어서 공격 포인트도 쌓기 시작을 하면서 확실히 9번 공격수 돈 들일만 했다는 평가를 듣던 상황에서 또 A매치 그 잉글랜드 대표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 손흥민 선수가 또 추가가 된다면 상당히 토트넘은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정말 뭐 그 토트넘 전설의 일군? 이런 어떤 좀 데스크 이후로 좀 많이 약해졌던 토트넘 공격의 완성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랑케 선수는 최근 6경기 3골 3도움. 역시 이제 경기당 1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팀이 웨스트햄인데 웨스트햄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토트넘하고 이제
승점이 2점 차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서 이번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강등권 팀들만 잡고 이제 강팀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게 요즘 웨스트햄의 어떤 문제죠. 왜냐면 웨스트햄이 빌 웬 유라고 해외 축구 팬들이 쓰시는 아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데, 전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존 6강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도 조금 투자해 보는 팀. 빌라, 네. 웨스트햄, 뉴캐슬, 네. 빌 웨뉴. 근데 이제 사실 빌 뉴에 비해서 웨가 원래 처지잖아요. 아 그렇죠. 최근에 투자 양도 처지고 최근 성적도 처지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좀 비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확실히 아무런 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팰리스랑 입스위치 같은 강등권에서 더 힘들어하는 팀들만 잡고 뭐 빌라라든지 아예 상위권 팀들이라든지 이런 팀 만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를 많이 놓친 것이 순위 경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토트넘하고 상대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좀 어렵게 경기를 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좀 의외이긴 한데 최근 10경기에서 토트넘이 4승 3무 3패로 살짝 네. 앞서 있긴 합니다. 거의 뭐 호각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이 한참 흐름 좋을 때 네. 바로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이 우세였어요. 지난 시즌만 보면 웨스트햄 기준 1승 1무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전은 토트넘의 야구세 정도였기 때문에 최근 10경기는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상대로 컵대회 포함해서 19경기, 공격 포인트 14개, 네. 8골 6도움인데 지난 시즌은 좀 그 성과가 없었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웨스트햄 만나면 그래도 뭔가를 해줬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게 되면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홈에서 웨스트햄 만나면 공격 포인트 1개 아니면 2개를 꼬박꼬박 적립하면서 네. 그 경기들에서 팀이 뭐 최소한 비기고 아니면 이기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네.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 추가적인 부상이 지금 뭐 딱히 보고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맞죠? 반면에 웨스트햄은 좀 이탈이 있네요. 네. 네. 일단 비싸게 사온 이번 시즌 영입생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필크루크. 분데스리가 득점왕 출신. 네, 국가대표. 독일 대표팀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던 네. 그 필크루크가 웨스트햄 와가지고 뭐 애초에 현재까지도 많이 뛰지 못했고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부러졌다 이런 건 아닌데 이번 경기도 못 뛸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 상승세의 주역이 제라드 보건이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원래는 좀 활동량 많고 좀 빨빨거리고 많이 뛰면서 동료들을 도와주는 정도의 캐릭터로 보였는데 지난 시즌에 좀 득점에 집중하게 해줬더니 갑자기 폭발해서 득점왕 경쟁 순위에 가끔 이름을 올리고 막 그랬었죠. 그쵸. 예. 이 보원 선수가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로 돌아와서 뛰는데 현재까지 2골 2도움으로 역시나 뭐 공격수 정도의 스탯은 아니지만 미드필더로서는 굉장히 좋은 스탯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보다는 2선을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파케타, 뭐 네. 수책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뭐 해주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2선, 3선에서 들어가는 선수들의 득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웨스트햄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세피스가 좀 괜찮은 팀이어서 토트넘이 세피스 수비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좀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웨스트햄은 좀 네. 몸으로 비비고 소우책이나 뭐 필드 플레이에서 오픈 플레이에서는 안토니오 같은 선수들 밀어 넣어가지고 비비면서 이제 변수 창출하고 공 흘리게 만들고 그런 거 주워서 넣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막기 좀 까다로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상.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지난 시즌 특히 이제 톱이냐 레프트냐 요거 가지고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솔랑키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그 걱정 이제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왼쪽 윙어로 나올 가능성이 뭐 높습니다. 지금 베르너가 그 자리에 좀 나왔었는데 여전히 베르너는 베르너였기 때문에 베르너 요즘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네. 참 자신감을 너무 잃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올 경우에 이제 손흥민을 맡게 될 선수가 이제 맨유에서 온 완 비사카입니다. 네, 에런 완비사카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메뉴 같은 강팀의 풀백인데 어째 이제 수비만 잘하는 얘 좀 수비형인데 메뉴랑 맞아? 약간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유망주라서 한참 좀 키워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믿음직하니까 좀 썼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메뉴를 떠나서 이제 웨스트햄으로 와 있고요. 굉장히 수비형 풀백인데 그냥 센터백 같은 수비가 아니고 그렇죠. 풀백으로서의 수비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상대 윙어를 1대1로 따라가서 과감한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막 빼내고 막 이러는 그런 수비를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태클이 좋은 풀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을 정도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인데 다만 이제 전술적으로
좀 펩으로 대표되는 풀백을 굉장히 다양한 공격 카드로 활용하는 감독에게는 좀 어딘가 좀 부족한 네. 면이 있는 그런 풀백이지만 웨스트햄에서는 어쨌든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손흥민 선수랑 많이 부딪혔는데 이게 특정 경기를 제가 찝어서 기억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원래 이제 윙어를 이렇게 1대1로 막아서 네. 락다운하는 그런 게 특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완비사카를 만났을 때 약간 고전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돌파를 했다고 생각해서 완비사카한테 알을 먹이고 지나갔는데 완비사카의 특히 뭐 백태클로 공을 빼낸다던가 뭐 이런 장면들이 몇 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치열한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도 여전히 있지만 그걸 막 마냥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노련미 쪽으로 많이 틀었으니까 네네네. 동료들을 이용해서 완비사카한테 나 돌파 안 할 건데 슛 이래가지고 이제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좀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웨스트햄 센터백 조합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토디보와 이제 킬먼 조합인데 울버햄튼손. 이번 시즌 일단 수치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수치적으로 안 좋고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야 비싸게 사온 선수들이 좋죠. 토디보는 뭐 토트넘 이적설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좀 빅클럽급인 팀들이랑 많이 이적설이 나다가 이번에 웨스트햄에 임대 후 완전히적 옵션으로 왔어요. 결국에는 그 좀 강팀들이 입질만 하고 결국에는 안 사가지고 웨스트햄을 알아또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킬먼은 울버햄튼에서 좀 비싸게 사왔죠. 네. 그래서 신입생 생각보다 센터백 돈 많이 줬더라고요. 예, 4천만 파운드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신입생 센터백 둘인데 일단 선수들의 오기 전에 명망은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조합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네. 현재까지 실제로 보이는 퍼포먼스가 실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특히 경기 초반 실점을 좀 많이 합니다. 보면은 빌라를 비롯해서 강팀 상대로 3경기 졌다고 했는데 전부 다 10분 되기 전에 실점 한 개씩 다 하고 그때 무너진 거를 복구를 못해서 졌어요. 그래서 토트넘도 이제 사실 공격법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킬먼이나 토디보가 좀 얼타게 압박하고 거기서 이제 공 흘리면은 속공으로 때려 넣고 존슨이든 손흥민이든 솔랑키든 10분 전에 하나 넣으면 이제 이긴다. 막 약간 이런 좀 공식이 나와 있는 그런 상대예요. 네. 그리고 이 팀은 공격 쪽에 좀 재기 넘치는 선수들의 조합이 상당히 지난 시즌에 그 약간 편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 먹힐 때는 뭐 파케타도 그렇고 뭐 쿠두스도 그렇고 상당히 강력한 그런 어떤 좀 컨비네이션을 보여줬던 그렇죠. 팀인데 네. 올 시즌에는 그만큼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상대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좀 손흥민 선수 치고는 꽤 오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도 안 가고 본인이 회복에 집중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 몸 상태나 그 경기 감각에 대한 걱정을 저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부상이나 뭐 체력 고갈이나 뭐 혹사당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저는 손흥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게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몸이 좀 불안전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뭐 강행을 하거나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좀 그런 걱정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뭐 풀타임은 못 뛰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대로서 웨스트햄이 물론 웨스트햄도 휴식기 동안에 또 어떤 변화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에서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경기 시간이 좋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반이에요. 그쵸. 네. 네. 입중계 저희 뭐 합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현지 시간으로는 굉장히 일찍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원래는 손흥민이 A매치 갔다 왔으면 되게 힘든 일정이에요. 네네네. 휴식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좀 멀리 대표팀을 갔다 온 선수가 많은 팀일수록 이럴 때 좀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로메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많으면 불리한데 손흥민이 이번에 모처럼 거기서 자유롭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골 기대하면서 웨스트햄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